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구에서 군사력이 제일 약한 나라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 순위는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곳에서 매긴 것이고, 각 나라의 구체적인 장비 현황은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위 파나마.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파나마 운하로 더 유명한 파나마는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 곳인데요. 1989년 반미 성향을 드러낸 현지 정권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이후로는 헌법이 개정되며 아예 군대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파나마는 공식적인 군대가 없고 2만 명 이상의 국경 수비대나 헌병대 경찰 등이 준 군사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죠. 하지만 그마저도 미군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9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도 사실 상비군이 아예 없는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나토에 속한 데다가 그 지리적 위치가 나름 상당히 중요한 덕분에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알아서 지켜주기 때문이죠. 2006년까지만 해도 미 국방부에서는 아이슬란드 방어군이라는 부대를 따로 운영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의 해양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슬란드에 최정예 공군 부대를 배치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슬란드에 군대가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닌데요. 병력 250명과 연안경비용 함정 4척, 해양순찰용 헬기 3기 등 꽤 그럴듯한 해안경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함정들의 별칭은 토르 오딘 등이라서 이름만 들어도 지릴 것 같은 포스를 뽐내죠. 심지어 아이슬란드 해안경비대는 실전 경험까지 있는데요. 그것도 유럽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영국 해군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긴 사례입니다. 역시 바이킹들의 후손답게 규모는 작아도 개인 전투력이나 깡 하나는 최고인 것 같네요. 8위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 이름은 생소해도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나온 그 나라라고 하면 다들 쉽게 이해하실 듯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 나라는 1991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내전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현재도 모든 지역에 여행 자제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노답 상황이 된 만큼 군대 역시 갈수록 막장 상태로 치달았죠. 현재 정부군의 병력은 대략 8,500명 정도인데 그중 해상 장비는 중국산 초계정 2대 그리고 항공 장비는 헬기 4기가 전부입니다. 육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비싼 탱크나 자주포는 꿈도 꿀 수 없고 고작해야 구식 중국산 포 37문과 높으신 분들이 사용할 전술 차량 4대가 끝이죠. 대부분의 병력은 AK-47이나 RPG-7 로켓 등 각종 잡다한 무기들을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전은 끝난 지 오래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심한 것 같네요. 7위 벨리즈. 벨리즈는 멕시코 밑에 붙어있는 아주 작고 귀여운 나라인데요. 땅 크기는 우리나라의 전라도 면적 정도 되지만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밀림이고 인구 역시 3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벨리즈라는 나라 이름보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그레이트 블루홀이 더 유명하다고 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군대는 잘 운영 중인데요. 1,500명 정도 되는 벨리즈군은 M4나 M16 등으로 무장한 2개의 보병대대와 미국에게 받은 8대의 정찰정을 타고 인근 해역을 순찰하는 해안경비대 그리고 경비행기 3기와 헬기 2기의 전력을 자랑하는 항공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왠지 코웃음이 나지만 BSAG라는 이름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니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것 같네요. 6위 수리남. 원래 아무도 몰랐던 나라 수리남은 드라마 제목이 된 이후로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남아메리카의 막장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인들의 식민지였다가 겨우 독립했지만 군인들이 계속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를 일삼았던 탓에 나라가 개판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전세계 마약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해서 지금은 경제나 치안이나 다 최악의 상황이죠. 당연히 군대 역시 부패 그 자체인데요. 일단 장부상에는 2,000명 정도의 병력과 17대의 장갑차, 고속 순찰정 8척 그리고 3기의 헬기가 적혀있지만 그중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나 상부의 명령에 잘 따르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툭하면 쿠데타가 벌어지는 곳이 일상이라 내 옆에 동기가 한순간에 적이 될 수 있는 야생의 조직이죠. 5위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시에라리온과 붙어있는 나라인데요. 무려 5위를 차지한 만큼 상황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건너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운 이 나라는 정권이 바뀌
바뀔 때마다 상대편을 노예로 팔아치우다가 1980년대 이후로는 끊임없는 쿠데타와 내전에 시달렸죠. 2003년부터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며 겨우 안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경제 위기와 치안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대도 점점 축소되었는데요. 약 2,000명 정도의 육군은 고작 3대의 장갑차를 제외하면 전투용 차량이 아예 없고 보병들은 AK 시리즈의 소총이나 PK 기관총 등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잡다하게 쓰는 상황이죠. 그나마 미국산 고속보트를 사용 중인 해안 경비대가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군은 2005년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래도 발롱도르를 받은 아프리카 전설의 축구 선수 조지 웨아가 대통령으로 있는 곳이니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축구로 대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위 소말리아. 소말리아 하면 해적이죠. 이 해적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날에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소말리아 앞바다는 아직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소말리아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북부에는 소말릴란드라는 미승인 독립국이 아예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고 나선 상황이죠. 이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소말리아 정부이지만 그래도 군대는 나름대로 잘 있는데요. 약 14,000명 규모의 육군은 70대도 넘는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3,000명은 최첨단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 등 좋은 장비를 받아 미국의 PMC와 훈련을 같이 하며 알카이다를 대상으로 실전 경험치를 쌓는 특수부대입니다. 공군은 아예 없지만 해군 역시 순찰선 11척과 고속단정 8정 등 장비수만 따졌을 때 그리 나쁘지는 않죠. 그렇다면 소말리아군은 왜 4위에 매겨진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장비나 그 훈련 체계가 대부분 외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말리아 앞바다는 매년 3만 척 이상의 배가 지나가는 전 세계 물류 이동의 중심지인데 소말리아의 상황이 막장 그 자체이다 보니 도저히 소말리아군을 믿지 못한 수많은 나라가 소말리아에 직접 병력을 배치하거나 소말리아군의 장비 및 훈련을 책임지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소말리아군은 외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군대인 것입니다. 3위 몰도바. 몰도바는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생소한 곳 중 하나일 텐데요. 오랫동안 소련에 속해 있다가 1992년이 되어 겨우 독립한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 있는 내륙국인 탓에 해군은 아예 없고 겨우 3,000명 남짓한 육군과 구식 소련제 항공기를 가진 공군이 군대의 전부이죠. 그렇지만 한때 소련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구소련 육군 장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장비들이지만 보병 전투 차량은 150대가 넘고 야포 또한 219문이나 되죠. 심지어 대공포도 40대 가까이 보유했는데요. 이런 숫자에도 불구하고 몰도바군이 최약체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고질적인 예산 부족과 심각한 안보 상황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장비들은 도입된 지 최소한 30에서 40년이 지난 오래된 물건들인데 시간이 흘러 노후화되는 동안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몰도바 안에서 친러시아 성향이 가장 짙은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이 사실상 몰도바와 분리된 독립국으로 남아있는 데다가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분 아래 러시아군이 직접 그곳에 주둔해 있어 몰도바군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입니다. 2위 베냉. 부두교의 발상지 베냉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치안 불안 정도나 영아 사망률, 문맹률 등등 모든 면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어 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부실해진 상황입니다. 당연히 군대 역시 비리나 부패가 만연하고 특히 지나치게 오래된 무기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되죠. 육군은 4,300명 정도 되는데 1950년대 초반에나 생산되던 PT-76 경전차를 사용하는 등 엄청난 골동품 수집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공군은 딱 2기의 수송기가 전부이고 해군도 중국산 순찰선 2척이 끝이죠. 다만 베냉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은 최신식 무기를 갖춘 근위대를 따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1위 부탄.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도 유명했던 부탄은 군사력이 가장 약한 나라 1순위로 평가받는데요.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딱 낀 부탄은 일찌감치 인도 라인을 탄 상태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사실상 인도에 아웃소싱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도 겨우 8,000명의 경보병이 대부분이고 또한 내륙 국가인 만큼 당연히 해군은 없는 데다가 공군력도 인도 공군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탄도 왕을 거의 신처럼 모시는 곳이라 그런지 왕립 근위군만큼은 엄청난 엘리트 군사 집단인데요. 부탄 왕이 직접 지휘하는 근위군은 그 병력도 1,000명 이상이고 장비도 모두 최신식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는 10개 나라를 알아봤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군사력이 약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바로 지거나 항복하는 것은 아니니 숫자상의 군사력과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전투력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